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이 연기되면서 도교육청이 불용 예산으로 도내 학생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A씨. 도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른 불용 예산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됐다는 말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어려움에 있는 건 같다라고 봅니다. 공교육의 틀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라는 것들은 보편적 복지에서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7만 6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26억 원을 들여 교육희망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상황. 교육의원들은 권익위와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한 것은 경솔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청이 본연의 의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을 대표 발의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기부 행위에 속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제외되는 것으로 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근거가 없는 데다 교육감의 기부 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선질적인 공무원이 선거법에 바로 저촉된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2,400여 명. 부산과 울산 등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불용 예산을 지원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해 제주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각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 시작됐는데요. 제주형 재난지원금과 다른 지급 기준과 다른 지방과는 달리 선불카드로만 지급되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 주민센터 앞에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습니다. 몇 년생이실까? 5, 6년생. 5, 6년생. 주민등록증 갖고 오셨지? 네. 손도. 신분증으로 오부제 등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가 발급됩니다. 하는데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렸고요. 카드는 바로 발급되면서 물어보니까 2시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해줘서 이렇게 쉽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하지만 곳곳에서는 혼선도 이어졌습니다. 접수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주민센터 온라인 행정 시스템에 일시 접속 장애가 생기기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조회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혼동해 불만을 쏟아내는 신청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정부 재난지원금은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분리세대로 보고 지급 대상 세대원 수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제주형 재난기금을 3인 가구로 받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국가형 같은 경우는 2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 왜 2인이냐 해서 이 신청하면 저희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리고. 제주도는 다른 지방처럼 지역 화폐나 상품권이 없어 선불카드로만 지급하는 방식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7, 80% 엄청나게 그 상품권 사용 빈도가 많으니까 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면 아마 재래시장으로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온라인으로 시작된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금까지 신청한 도내 가구는 전체 대상의 절반을 넘는 17만여 명.
온라인과 은행 창구 접수는 이달 말까지, 주민센터 접수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감축됐던 시내버스 운행이 학교 개학에 맞춰 정상화됩니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중단했던 시내버스 등 36개 노선의 버스 운행을 내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대중교통 이용객은 개학 연기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35.4% 감소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이 함께 기대를 걸었던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실상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는데요. 제주 MBC가 입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부정적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20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4.3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됐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이 자리에 참석했던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개별 입법보다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포괄 입법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관은 보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행정안전부와 합의도 안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이 밖에도 희생자와 유족을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에 대해서도 신중 검토라는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보수 야당 의원들에게 반대 명분을 준 겁니다. 이 재정 문제만 갖고 이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돼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과 좀 의견 접근이 상당한 부분 필요하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에 가까운 177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4.3 특별법 개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여야의 합의점을 또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도의회, 4.3 단체가 개정안 준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는 물론 보수 야당을 설득할 논리 개발과 도민 역량 결집이 선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화,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던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았는데요. 당시 제주 출신으로 5.18에 참여했던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뉴스 주민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총이 이렇게 쏘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엄군에서. 버스를 향해서 총을 또 갈기니까 총 맞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한 사람을 부축해서 돌아서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질을 해가지고 뒷다리를 뒤에서 맞은 거죠. 설마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아무리 적과 적군도 아니고 같은 나라 백성들인데 설마 총 맞아서 살리려고 오는 사람 그 사람을 총 단vik하면 생각이 선생님은 드시겠습니까? 이제 계엄군이 들어오기로 한다.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가라. 그리고 남을 사람들은 이제 그 가족들한테 유서를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유서를 쓴 거죠. 유서를 쓰고 남은 거죠. 근데 거의 안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회피하는 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거기 있는 구성원이 낳잖아. 그러니까 거기 어떻든 이 부당한 상황을 우리가 굴복하는 게
참 양심이 끓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강하게 끌린 거죠. 후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라보다도 이제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생존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존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한 거죠. 이제 전두환 정권이 그때까지 쭉 이어지고 재집권의 의도를 갖게 되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서귀포는 대학도 없는 곳인데 서귀포에서조차 일반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현 정권에 저항을 하면 전국이 일반화의 상징적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실을 보면서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게 진실이고 진리인데 이 길로 가면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해서 안 가겠다 하면은 역사는 뒤로 밀린다는 거죠. 저는 진짜 주인공은 이름 없는 보통 백성들이라고 봐요. 국민들이라고. 촛불 집회 때 나오고 5.18 집회할 때 나오는 그분들의 힘이 저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보고 그 어떤 거기에 참여했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주인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다수의 국민의 어떤 그 보편적인 상식, 성숙한 시민의식이 저는 5.18 정신의 가장 큰 에너지라고 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5.18을 흔드는 세력들은 여전합니다. 4.3의 아픈 역사를 가진 제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5.18 앞에 남겨진 앞으로 40년의 숙제,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 광주를 희생시킨 신군부. 여기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5.18은 부당한 정치 권력에 맞선 정치적 저항이었습니다. 이후 8, 90년대를 거치면서 5.18은 민주화 운동 진영의 정신적 지주가 됐고 학창 시절부터 진상규명을 외치던 86 세대들은 5.18을 자양분 삼아 2000년 이후 정치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의 분수령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헌법 전문의 5월 정신을 명시하자고 외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주 항쟁이 발발한 지 꼭 40년 만입니다. 5.18을 부정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통치 권력을 가질 수 없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5.18이 그동안의 억울함, 그런 것으로 조금 더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정치 권력에게 남겨진 과제는 바로 5.18에 대한 정치적 평가의 마무리입니다. 정치적 평가가 완성되지 않다 보니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시도됐고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5.18이 달려온 40년만큼 앞으로 남겨진 40년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일어난 어떤 민주주의의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정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 시효가 끝나지 않았어요. 5.18은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있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민주 세력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5.18. 앞으로 남겨진 40년 동안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바로 정치 권력에 의한 정치적 시효의 완성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겠는데요. 초속 16m의 강풍이 불 걸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북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주춤할 걸로 예상되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가 16도, 서부와 남부가 15도, 동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22도, 북부 21도, 서부 19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한 바람에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출신의 신임 해군참모총장과 원희룡 지사의 면담이 예정된 가운데 해군기지 군사보호구역 설정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해군은 부종석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내일 제주를 방문해 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을 찾은 뒤 원희룡 지사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해군기지 내 해역 전체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드나드는 선회장 해역을 제외해야 한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접촉식 음주 측정기가 도입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감지기에 입을 대지 않고 음주를 측정하는 새 음주 측정기 도입에 따른 시연회를 열어 작동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도내 음주 사고는 1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1명이 숨지고 184명이 다쳤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에 의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평소 과수원 등에서 작업을 해오던 서귀포시 84살 A씨가 발열과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 SFTS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야외 활동 뒤 2주 이내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공모에 모두 8명이 신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제주시장에 도내 인사 2명과 도외 인사 1명 등 3명이, 서귀포시장에는 도내 인사 3명과 도외 인사 2명 등 5명이 응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후보자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복수 추천하면 지사는 임용 예정자를 지정해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